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최근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의 공부 방식에 놀라워하며 따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어떤 한국 청소년이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 유튜브로 중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부 방송, 즉 공방의 인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공방은 몇 시간씩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사실 책장 넘기는 소리나 필기구로 종이에 뭔가를 적는 소리만이 들릴 뿐 영상 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기 어려워진 학생들이 이런 공방 채널을 틀어놓고 가상의 공부 파트너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뚫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공부한다며 한국에서 시작된 공방 문화가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으며 홍콩의 많은 학생들이 공방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중한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을 뿐더러 가상의 파트너와 동시에 공부를 함으로 자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공방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방 시청은 단순히 청소년으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토익,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등을 준비하는 성인들도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한 유튜버는 공방 채널을 개설한 후 10개월간 총 250개의 공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리며 구독자들과 함께 공부를 했죠. 한국 학생들의 채널을 주로 찾는 구독자들은 홍콩과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인도와 유럽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한류 열풍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 성취도는 각국의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과학,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4년마다 약 60여 개국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비교하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년 가까이 상위권을 차지해왔습니다. 2019년 초등 4학년의 수학 성취도는 58개국 중 3위, 과학 성취도는 2위였으며 중학교 2학년은 39개 중 수학 3위, 과학 4위를 기록했죠. 놀라운 것은 매회 진행되는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조사인 OECD의 피사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죠. 조사 기간 내내 한국보다 우수한 나라로 손꼽힌 곳은 싱가포르 뿐인데요. 일본 5위, 영국 7위, 미국 11위, 프랑스 17위 등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나라가 한국의 평가 결과에 대해 사교육이 가져온 착시 현상이라는 비난을 가합니다. 2004년 OECD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문제 해결력을 항목에 추가했는데요. 암기 위주 반복 학습으로는 기를 수 없는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 한국을 향해 비아냥거렸던 나라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요. 당시 OECD 교육국장이었던 베리 맥고는 한국의 교육적 성취는 단순히 사교육 때문이 아니다라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빛난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런 높은 학업 성취도 때문인지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식 교육법을 도입한 사교육시설이 인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형 교육학원이 미국에서 늘고 있다며 한국 기업 대교의 눈높이 학원을 취재해 기사화했는데요. 브루클린에 있는 눈높이 학원은 아시아인은 물론이고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인종을 가릴 것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4회 1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의 비용은 $200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선진국의 교육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식 교육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이 반세기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거둔 것도 사실 교육열의 결실이었다는 말을 한 미국인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한국인들은 소말리아와 같은 수준에서 출발해 50년 만에 IT 강국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런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선진국이 됐다, 이 점만 강조하면 놓치는 게 많다는 것이죠. 당시 한국은 배불리 먹지 못했지만 기계공학 박사도 있었고 500여 년의 역사의 우수한 행정 시스템도 지니고 있었다며 그는 한강의 기적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뜨거운 교육열의 결실이라고 해석합니다.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6.25 전쟁 당시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았을 뿐더러 한국인들은 굶주리면서도 아이들 교육만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도 우리나라를 성공적인 경제, 사회, 성장 모델로 꼽으며 그 비결이 교육열이라고 해석했고요.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배우자고 공석에서 여러 번 언급하며 한국의 교육열을 부러워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열정을 갖고 공부에 임하는 한국 학생의 마음가짐을 본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었죠. 그렇다면 한국인의 교육열은 언제,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많은 학자들이 배움을 숭상하는 유교 전통과 한민족 특유의 강한 성취욕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며 조선시대를 예로 듭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과거 시험을 통해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었던 조선시대 때부터 위로 올라가려면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실제로 신분제가 흔들리던 18세기 조선시대에는 시장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던 곳이 바로 서당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교육사 연구의 권위자인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성균관 노비 출신이 서당을 열어 활발하게 운영했고 19세기에 이르면 가난한 마을에도 115호당 하나의 서당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당시 풍경을 설명했는데요. 전국 곳곳에 생긴 서당에는 50에서 60명의 학동들이 몰려들어 조를 나눠 수업을 할 정도였다고 하죠. 당시 부모들의 교육열도 대단했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집안이 어려울수록 학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며 작은 아들에게 어찌 글 공부에는 그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아비를 훨씬 넘어섰느냐고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도 자식 교육에 걱정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죠? 당시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한민족의 교육열에 깜짝 놀랍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공격한 프랑스군 해병은 이런 기록을 남기죠. 조선에는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안에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또 글을 읽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라고요. 지금도 서구 국가의 문맹률이 높다는 걸 떠올려보면 당시에는 어땠을까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가 놀란 이유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한 17세기 제주도에 표착했던 네덜란드 선원 핸드릭 하멜도 하멜 표류기에서 한국 아이들은 밤이고 낮이고 책상머리에 앉아 책을 읽었다며 아이들이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얼마나 뛰어나던지 경탄스럽다고 적었고요. 한국인들의 열렬한 교육열의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인들의 열정이 세계를 놀라게 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